안녕하세요. 픽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방비 미지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이 영상은 저의 주관적 관점을 담고 있으며 실제 인물과 무관한 가상 영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살짝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준비했어. 국방비 미지급. 이 단어를 보니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아마도 너희들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군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 맞냐?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도록 할게. 먼저 가장 중요한 말부터 할게. 이번 국방비 미지급 논란은 국방 예산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야. 돈이 없어졌다는 뜻도 아니고 어디로 새어나갔다는 의미도 아니야. 이미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 중에 일부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집행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황이야. 이 해석 하나로 오늘의 영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헷갈려. 그래서 왜 헷갈리는지부터 짚어줄게. 이 미지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에 굉장히 직관적이야. 월급이 미지급됐다. 대금이 아직 미지급됐다. 이런 식으로 미지급이라는 말은 돈을 아예 못 받았다는 뜻이지. 그런데 예산 구조에서의 미지급은 집행 지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돈은 존재하지만 행정 절차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못한 상태. 이걸 예산에서는 집행 지연이라고 불러. 하지만 이 표현은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언론에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금은 더 자극적인 미지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국방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한 해 전에 이미 준비가 시작돼. 국방부는 다음 해에 필요한 돈을 아주 세세하게 계산해. 병력 유지에 얼마가 필요한지, 훈련에 얼마가 필요한지, 장비 유지비는 얼마인지, 새 무기를 들여오려면 얼마인지, 이걸 전부 숫자로 정리해.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기획재정부는 국가 전체 예산의 틀 안에서 국방의 예산을 조정해. 그 다음에 국회로 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여기까지 오면 법적으로는 확정된 예산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이제 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예산이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야. 예산은 배정, 요청, 집행, 정산.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지.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배정을 하고 국방부는 필요한 시점에 예산 집행을 요청해. 그리고 재정당국은 이 요청을 검토하지. 서류가 맞는지 기준에 맞는지 이미 집행된 예산은 없는지 이걸 일일이 확인을 해. 그리고 이 확인이 끝나야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 이 과정은 전부 행정 절차야. 자동도 아니고 즉각도 아니야. 이제는 국방비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 국방비는 크게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뉘어.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 먼저 전력 운영비야. 전력 운영비는 군이 오늘 당장 굴러가게 하는 돈이야. 부대에서 쓰는 소모품, 식자재, 연료, 차량 유지비, 장비 수리비, 외주 용역비. 이런 것들이 전부 전력 운영비야. 이 돈은 현장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급이 조금만 늦어져도 바로 불편이 생길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전력 운영비는 지연이 생기면 바로 말이 나와. 반면 방위력 개선비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를 위한 돈이야. 전투기 도입, 함정 건조, 미사일 개발, 레이더 구축, 지휘 통제 체계 강화. 이런 대형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는 계약 단위가 크고 기간도 길어. 기본 몇 년짜리 계약도 흔한 편이지. 그래서 연 단위로 딱 끊어 쓰기 어려워. 이제 방산 구조를 이해해야 해. 대한민국의 방산 구조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재정당국, 방산업체 이렇게 이어져 있어. 국방부는 어떤 전력이 필요한지 판단해. 판단이 끝난 후 방위사업청은 그 요구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방산업체는 설계를 시작 후 제작하고 납품해. 그리고 검수와 성능 확인이 끝나면 대금이 지급돼. 하지만 이 과정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 방산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단계별 잔금 지급 이렇게 나뉘어 있어. 납품이 끝났다고 바로 돈을 주지 않아. 성능시험, 안전검사, 계약조건 확인. 이걸 다 통과해야 해. 그래서 방산사업은 연말에 납품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납품은 연말에 끝났는데 검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되면 대금 지급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거지. 하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허용된 구조야. 그럼 이제 이번 국방비 미지급 논란을 이 구조의 흐름 위에 올려보자. 연말 기준으로 일부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어. 금액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였어.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방비 지급 지연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더욱 이목이 쏠리는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제 설명을 들은 너희는 국방비 미지급이라 보기보단 지급 지연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겠지? 그럼 왜 하필 연말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도 알려줄게. 첫 번째는 연말 예산 집중이야. 국방부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부처가 연말에 예산 집행을 몰아서 해. 연단위 예산 구조의 한계야. 두 번째는 행정 처리 속도야. 예산 집행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물량 문제에 가까워. 세 번째는 방산 계약 특성이야. 검수가 끝나야 돈이 나갈 수 있는데 검수가 늦어지면 지급도 늦어지게 되는 거지. 게다가 매해 하던 예산 집행이지만 하필 이번 연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 생각에는 이번 연도에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 그래서 일의 집중도가 분산되면서 이렇게 지급 지연의 상황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부대 운영 문제로 물품 구매가 늦어지고 외주비 지급도 지연이 되고 있지. 방산업체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어. 현재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야당은 문제 제기를 했고, 다행히도 정부는 제도상 기한 내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했어. 정리하자면 이 이슈를 볼 때는 자극적인 단어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건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국방비는 이미 예산이 승인된 일이다. 돈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연말 예산이 집중되는 바람에 행정 절차가 겹쳐져서 일부 집행이 늦어졌다. 그래서 방산 계약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내용이야. 아, 그리고 병사와 간부, 군무원들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네. 법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예산이기도 하고 월급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임금을 체불할 정도는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